네, 저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일단 자바 문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실제 이제 기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일단 이것도 인트로덕션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펜을 꺼내서 이제 실제 어떤 이제 넷빈즈를 봤을 때, 넷빈즈에서 봤을 때 이제 프로젝트랑 클래스 인터페이스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 클래스를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한 게 어떻게 상속을 구조를 만들어낼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게 이제 잘 만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상속을 이제 구현해내는 지시어들이 extends, 그 다음에 implement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public, protected, private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뒤에 사용보다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이제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는 일단 넷빈즈에서 일단 어떤 프로그램 하나의 구성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하나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했던 코드들 중에 일부분을 일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어떤 건지는 프로젝트 상 다 깊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넷빈즈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소스 패키지들이 다음과 같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자 형태가 이제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 코드들이 나와 있는 게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C언에서 헤더 파일과 유사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 아이콘 표현들도 다르고요. 지금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제 이뉴머레이션에 대한 자바 파일도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랑 여기 이넘이라고 쓰는 이뉴머레이션 파일이 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아이콘 표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콘 표시만 어느 정도 봐도 이제 이 자바 파일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러한 자바 파일들을 시작할 때 윗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윗부분의 구성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라이센스 문구가 들어가고요. 라이센스 맞나요? 제가 영어가 약해서. 라이센스 문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파일이 담겨져 있는 패키지, 이제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패키지 위치에 대해서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이 클래스 안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클래스들의 위치에 대해서 임포트라고 표현을 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명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제가 강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클래스 주석을 위에다가 달아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제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 다큐멘트라고 표현을 하는 자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바닥을 표현할 때 이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아래 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 이제 주석은 이제 어느 프로그래머들에 따라서 다른데, 주석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본인들 스타일입니다. 뭐 따로 그런 건 존재하진 않고요. 형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코딩 스탠다드라고 항상 매 영상들마다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이런 코딩 스탠다드를 적을 때 만드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 혼자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뭐 짧은 영어로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밑에 코드는 테트리스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테트리스 게임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프로젝트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해서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패키지로 이제 폴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폴더 안에 각각의 자바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바 파일들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이뉴머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바 파일들은 윗부분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저희가 작성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패키지는 자바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고요. 이제 클래스라든지 그런 이름들이 같아도 실제 패키지가 다르면 아까 전에 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임포터라고 해서 사용하는 위치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같아도 임포터를 통해서 그 위치만 잘 정해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패키지가 다르면 클래스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클래스는 실제 저희가 이제 함수를 구현하는 이제 소스 파일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체와 유사하지만 접근지어 지시자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C 언어에서 헤더 파일과 유사한데 말 그대로 헤더 파일을 보면 함수 이름들만 막 나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함수 구현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함수 이름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함수 구현은 클래스를 통해서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클래스는 뭐냐? 스트럭처랑 유사하다고 했는데 구조체랑 유사하지만 접근지어 지시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트리스라는 클래스 오른쪽 예시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일부러 잘라놨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모든 함수나 변수 이름 앞에는 접근지어 지시자를 무조건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여기는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텍티드도 존재를 합니다. 이 프로텍티드는 이후에 상속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퍼블릭한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3개로 존재되어 있고, 이러한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가 존재를 해야 돼요. 2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아예 없어도 안 됩니다. 퍼블릭 클래스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한 개가 반드시. 뭐 아무튼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는 뭐 이전에 뭐 C 언어에서 쓰지 함수들을 막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여기 extended implement, 이거는 상속과 관련된 지시어고요. 여기 final이라고 적혀 있어요. final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final이 실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final이 실제 이제 C 언어에서 말하는 const, 상수화 변수라 그랬는데 상수화를 시킨 지시어라고 하는데 const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유사해요. 유사해서 파이널이 이제 값을 고정시키는 이제 외부의 값을 변경을 하지 않는 변수라고 해서 이 파이널을 쓰는데, 저는 이제 변수의 상수 지시어로 주로 사용합니다. 상수화 지시어로 사용을 하고요. 선언된 변수는 값이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만드는 클래스인데, 이제 게임을 하려면 저희가 이런 창이 필요하겠죠. 창이 필요한데 이제 컴퓨터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프레임이라고 해서 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창의 크기를 정해주지 않으면 제로라 돼 있어요. 즉 크기가 없죠. 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 세로라고 해서 초기 값을 정해주는데,
이제 이 값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죠.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수값처럼 사용하는 거라 이제 파이널이라는 상수화 지시어를 통해서 값을 고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이널은 이제 상수화 지시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이제 구조체랑 유사해서 이제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링 퍼셉션이라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화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요런 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벤젠, 벤젠, 벤젠 요런 게 있죠. 요러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요런 화합물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합물들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런 걸 체인 형태라 그래요. 요런 걸 체인 형태라 그러고 요런 것도 요거 닫혀있죠. 체인에 닫혀있는 걸 이제 링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링 형태가 특징이 조금 특별해요. 특징이 좀 특별하고 특성이 좀 특이한데 벤젠은 좀 더 특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이런 링 구조를 뽑아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지금 프로그래밍이랑 조금 엇나가지만 실제 이제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이면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이제 보면 이제 실제 링을 찾아내는데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예요.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위치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런 링 구조를 찾아내기 위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뭐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이런 클래스 안에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캔디데이트 링이라 해서 이게 진짜 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가고 또 안에 클래스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가 실제 존재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라고 반드시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일 밖에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파일에서 보면 퍼블릭 클래스 밖에 또 다른 클래스가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런 퍼블릭 클래스로만 작성을 굳이 안 하셔도 이제 외부에서 보시게 되면 퍼블릭이라는 게 외부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굳이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면 여기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면 내부 클래스 형태로 표현하시는 게 이제 뭐 이 창을 여러 개 띄울 필요도 없고 확인도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구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퍼블릭 클래스에서 퍼블릭 클래스라고 해서 파일 안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상속을 받는지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속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작성하는 순서는 이제 또 코딩 스탠다드 정하기 나름인데, 전 대부분 제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봐도 대부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멤버 변수들을 초반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실제 이제 클래스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고 표현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생성자가 그 다음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getset 함수들이 요 가운데 또 원래 들어가요. getset 함수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작성하는 퍼블릭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퍼블릭 함수가 하나 나오면 이제 함수 저희가 프로그램 돌아갈 때 함수 돌아가는 구조랑 유사하게 퍼블릭 함수 안에 이제 프라이빗 함수들이 5개가 나오면 그 5개에 대해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편인데 뭐 바쁘면 순서가 꼬이는 경우도 있고 역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멤버 함수들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제 변수, 상수, 그 다음에 함수 형태로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상속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상속 지시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상속이 무슨 말이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책들을 따라서 설명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저희가 뭐 내 부모님이
부모님이 금수저 부모님이라 돈을 막 돈이 막 이렇게 있어요. 돈이 막 이렇게 있어서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저희가 상속이라고 하죠. 이러한 개념과 비슷하게 이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상수를 전부 물려받는데 접근 제어 지시자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 적지 않지만 코드에 적지 않지만 일단 이걸 기반으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인 내용을 적는 거라서 이제 부모님이 상속을 해서 물려줬고 이제 이 자식이 돈을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지? 부모님한테 받은 거에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클래스는 실제 이제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모두 상속받을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페이스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함수 구현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함수 구현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는 함수 구현부가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애초에 구조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맞지가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를 못 받고요.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실제 구현하는 부분은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줘야 돼요. 실제 모든 프로그램은 함수 이름만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이 이름은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현부로서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지시어가 extend랑 implement라고 저는 읽습니다. implement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xtend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extend들은 이제 실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때 쓰는 지시어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그 다음에 자식 인터페이스가 부모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 쓰는 지시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죠. 동일한 것끼리 받을 때 extend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받을 때 이제 좀 특이한 점이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서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다른 책에서 보면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클래스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가 조금 불충분한데 이제 이 extended 다음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의 클래스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C++에서는 다중상속이 가능하긴 해요. 다중상속이 가능하고 실제 메모리 공간 본인들이 직접 만지다 보니까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좀 더 안정성을 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좀 더 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서 다중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다중상속을 받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표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 해놓고 뒤에서 다중상속은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다중상속이 실제 자바에서는 완벽하게 안 되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표현된다라는 표현으로 책에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JFrame이라는 이제 자바의 이제 GUI라고 해서 이제 GUI가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 해서 이제 도스 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막 명령을 쳐서 이제 문구들만 나오죠. 근데 이제 실제 윈도우에서 클릭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픽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GUI라고 표현을 해요. GUI를 할 때 이런 창을 표현하는 자바의 기본 라이브러리가 JFrame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인터페이스 만들 때는 그냥 앞에 i라고 붙여놔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다른 인터페이스를 받을 때 익스텐드로 표현을 하는데 인터페이스가 익스텐드로 여러 개 받을 때는 여러 개 받을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받을 수 있고 클래스만
클래스 하나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임플리먼트는 이제 자식 클래스가 부모 인터페이스를 받을 때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걸 받을 때 쓰는 지시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클래스는 여러 개 상속 받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임플리먼트 뒤에 이렇게 뭐 i 리니얼 펑션, 뭐 i 펑션, 뭐 i 머신, 뭐 인터페이스 뭐 어떤 거 등등등 해서 여러 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중 상속과 유사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표현되는 함수들은 반드시 전부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상속을 받는 개념인 거죠.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뭐 하나라도 거절을 하면 상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가지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받을 때는 임플리먼트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받는 함수들을 전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임플리먼트로 i 리니얼 펑션은 다음 두 개와 같은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구현을 해줘야 되고 죄송합니다. 구현을 해줘야 되고 이제 상속을 받는 느낌이다 보니까 상속을 받는 거니까 여기 위에 오버라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오버라이드가 뭐냐? 이 오버라이드는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요.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오버라이드는 이제 실제 이제 부모 클래스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얘기냐? 이제 부모님한테 서랍장을 하나 받았어요. 서랍장을 받아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 서랍장에다가 옷을 담아 놓으셨죠. 옷을 담아 놓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저는 이 서랍장에 액세서리를 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서랍장에 들어가 있는 함수 구현은 옷을 담는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은 이걸 다르게 쓰고 싶은 거죠. 액세서리를 담는 내용으로. 그럴 때 이제 실제 함수 이름을 덮어쓰기, 이게 오버라이드가 덮어쓰는 건데 이제 다르게 저희가 직접 이름을 적었지만 다르게 표현했으면 실제 이제 이 클래스를 불러와서 함수를 불러오면 같은 이름으로 이런 서랍장이라는 함수를 불러오면 부모님 걸 가지고 오지 않고 자식이 표현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위에 이제 부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골뱅이 표시하고 오버라이드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적혀 있어도 프로그램이 돌아는 갑니다. 근데 이제 표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처럼 표시를 해주는 그냥 표시어고요. 검은색으로 얕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표시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게 여기 지금 리니얼 펑션이라는 이제 부모 인터페이스에서 가져온 함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자식은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다르게 적어주기 때문에 오버라이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접근제어 지시자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제어 지시자가 크게 이제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제어 지시자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클래스 내부의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퍼블릭은 이제 외부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함수, 변수는 아니죠. 변수는 정보 은닉을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제 프로텍티드는 이제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이 리니얼 펑션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죠.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메인 함수에서 리니얼 펑션을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 메인 함수에 들어있는 메인 클래스는 이 리니얼 펑션이라는 건 상속받지 않았죠.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약간 퍼블릭과 프라이빗 중간자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속 개념이 나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속 개념이 나오니까 이 상속 개념에서 상속받는 애들은 그대로 쓰고, 네, 상속받지 않는 애들은 못 쓰게끔 중간자적인 접근지어 지시자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라이빗은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아예 접근을 못하죠. 다른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하고 본인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는 함수나 변수들 등등들은 이제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멤버 변수들은 반드시 정보 은닉을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표현을 많이 하고, 이제 밑에 이제 상수 값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뉴머레이션을 통해서 상수화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가 일정치가 않고, 그 다음에 규칙 서로 간에 이제 같은 그룹핑을 할 수 없는 값들이면 저는 그냥 바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 값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 프라이빗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반드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변수 값들이 간혹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외부에서 이제 제가 이 클래스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이제 만약 함수에서 내가 그냥 유즈라는 함수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할 때 이제 이걸 숫자를 정해놓습니다. 보통 숫자를 정해놓고 이 숫자 값을 받았을 때 1번일 때는 요걸 처리한다, 2번일 때는 요걸 처리한다, 3번일 때는 요걸 처리한다, 4번일 때는 요걸 처리한다는 형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처리하는 함수들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4개를 선택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의 클래스 형태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런 거랑 같이 외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수 값들이 존재할 때에는 대부분 이제 퍼블릭 스태틱으로 표현을 많이 해놓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이라 해서 이제 함수 이름 점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함수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하고,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상수 값들은 이제 그냥 private final로 표현을 해놔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private static final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자 함수에서 이제 바로 어떤 상수값을 사용할 때는 private static final을 사용을 합니다. 예,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이제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저희가 지금 쓰는 private final과 같이 생성 단계에 있는 변수 값을 못 써서 private static final 통해서 바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애초에 다 올려버리는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함수들, 이제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퍼블릭 함수들은 대부분 짧고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제 퍼블릭 함수들은 이제 외부에서 불러다 쓰는 함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 다음으로 시작되는 함수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짧고 이제 다수의 프라이빗 함수들을 처리를 해서 이제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보면 퍼블릭에다가 하나 까딱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퍼블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설책을 보더라도, 소설책이 아니죠, 책을 보면 책으로 어떠한 순서대로 나와 있다 글귀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함수 이름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에너지를 계산하는 함수인데 이제 그 계산하는 단위들을 반복문으로 불러와서 각각의 단위별로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더한다 라고, 이런 함수 이름들만 가지고 이제 구문을 빠르게 파악하게끔 가독성을 좋게 표현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함수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반복문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면 반복문이 많이 들어갈 거고 if문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대부분 이제 포문들이 여러 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포문들도 한 두 번 정도 쓰고 그 안에 내용들은 대부분 그냥 함수 하나로 빼서 그 함수들은 그 함수가 뭘 하는 함수다라는 형태로 잘라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짧게 하고 뭐지 길어진다 싶으면 프라이빗 함수를 여러 개 단위,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걸 절이라고 표현하나요? 이제 구문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더라도 여기 하고 한 줄 비우고 이렇게 구문 형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구문을 본인이 나눠서 각각의 함수 처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거 돌아갑니다, 어떤 거 돌아갑니다, 어떤 거 돌아갑니다 하고 말로 표현해주게 되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제 클래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터페이스는 어떤 거냐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제 클래스의 특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들을 모아 이제 그룹핑을 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랑 다르게 이제 인터페이스는 따로 멤버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함수 이름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멤버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상수값도 퍼블릭밖에 안 되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제 퍼블릭 함수들밖에 존재를 못 하는데, 이제 그룹핑을 정해줄 때 저희가 특성을 지어줄 때 보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떤 값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제 얘는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인터페이스를 많이 적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자바의 기본 인터페이스들을 보면 뒤에 A, B, L, E를 붙여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뭐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인터페이스로 표현해서 이터러블, 그 다음에 컴페어레터를 사용하는 클래스는 컴페어러블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기능들을 표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기능들을 표현하지만 함수 구현부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함수 구현부는 클래스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요. 이후에 다중상속 형태를 표현해 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중상속을 통해서 가지고 올 텐데, 이름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함수들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형태는 같은데 그룹핑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저는 인터페이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함수를 가지고 올 때 어떤 함수를 빼먹는 경우가 사람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몰아넣고 빠지지 않게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다가 모아놓고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구조는 뭐 별 특이한 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표현을 해주고 이제 함수 이름들만 쭉쭉쭉쭉 잘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함수 이름들만 적을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이 각각의 함수마다 주석을 반드시 달아주시면 좋아요. 왜냐? 함수 이름들만 저희가 잘 정의해놔도 굳이 주석을 읽지 않아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함수는 정확하게 뭘 구현해야 되는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석은 생활화 습관화 들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어떨 때 사용하느냐라고 해서 실제 예시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시가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이제 뭐 실제 이제 공대 뭐 수학과 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최적화 문제라고 해서 어떠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2 이제 y x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막 그려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예측을 해봐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냐 라고 해봤을 때 이 그래프가 옳지 않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죠. 저희 눈으로 보면 가장 낮은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0, 1로 되어 있는 바보 머신입니다.
바바 머신이고 저희가 시키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놔두고 찾아봐라 했을 때 얘네는 CPU가 있지 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찾아가려면 이렇게 찾아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라고 프로그래밍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런 최적화, 이제 이런 미니멈 지점을 찾아가거나 이런 최고 높은 맥시멈 지점을 찾아가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 컴퓨터 공학과나 수학과에서 수학적인 풀이로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찾아내는 알고리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 각들 알고리즘마다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스티프 디센트, 컨주게이티드 그레디언트, 뉴턴 랩서드라 해서 실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인데 이제 실제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제가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럼 피곤합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제가 그룹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각각의 클래스들을 i 미니마이저로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나 묶어놔요. 근데 묶어놓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이 i 미니마이저에 제가 퍼블릭 옵티마이저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서 i 미니마이저로 해서 얘가 들어오든 i 미니마이저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 타입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이 함수 자체가 좀 더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서는 어렵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거 인터페이스라는 게 실제 이제 다양성, 폴리모르피즘을 표현하기 위해 자바에서 나와 있는 언어인데 이런 폴리모르피즘은 다음과 폴리모르피즘 말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이해한 그 폴리모르피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함수 하나인데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룹핑을 지어놓게 되면 이후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 지금 예시가 좀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함수를 받아들일 때 함수를 굳이 여러 개 만들지 않고 이런 큰 그룹 하나로 이 그룹은 방식이 똑같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옵티마이저 알고리즘 같지만 나머지 부분이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룹핑을 다음과 같이 지어놓게 되면 프로그램도 한결 깔끔해지고 간결해지는 특성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클래스 또한 제네릭 익스프레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도 제네릭 익스프레션이 가능한데 상속하는 곳에서도 이제 제네릭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면 실제 이제 자바 리스트를 보게 되면 자바 리스트에 저희가 이제 항상 명시를 할 때 리스트 부두가 표시 스트링이면 스트링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죠. 그래서 여기에 부등호 표시가 들어가죠. 부등호 표시 괄호가 들어가는데 이 표시가 들어가 있는 함수들은 다 제네릭 익스프레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바에서 리스트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없겠죠. 어레이 리스트를 표현할 때 이건 없을 거고 리스트를 받아들이고 이 t는 오브젝트라 해서 어떤 것들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다 받아들이고 여기 t가 그대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와 같이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이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해보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볼 수 있는 걸 생각해봤는데 이제 지난번 이제 렉처 2라고 되어 있는 그런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 메인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런 부등호 표시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드를 확인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작성을 할 때도 느꼈을 때 부등호가 한 줄에 여러 개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거는 2디멘셔널 리스트다 해서 2디멘셔널 리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 만들어 버려서 최대한 이런 부등호 표시를 좀 더 깔끔하게끔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하나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여기 앞에 숫자가 못 들어가요. 처음 시작할 때 2라는 게 클래스 이름에 앞에 시작할 때 숫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음과 같이 2라는 걸 0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형태는 똑같아요. 이제 전에 했던 거랑 형태는 똑같은데 이제 리스트를 그대로 바꾸는 거죠. 리스트를 그대로 바꾸는 거고요. 이제 2디멘셔널 리스트에는 이 리스트랑 차이점이 나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 리스트에서는 게시한 함수를 쓸 때 int 이 인덱스 값을 하나만 가지고 왔을 때 바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근데 2디멘셔널 리스트는 특이한 게 2디멘셔널이니까 인덱스가 2개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 또한 여기에 인덱스랑 밸류 값이 돼 있을 건데 실제 2디멘셔널 리스트에는 인덱스가 2개가 들어가겠죠. 셋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밸류 라는 함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2개 함수 또한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자바 시작하면서도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클래스예요. 2디멘셔널 리스트의 상속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거라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2디멘셔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자신감이 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클래스를 디자인을 했고 실제 상속 구조도 사용을 할 거고요. 2디멘셔널 리스트를 쓰면서 상속 구조도 사용을 해보시면 실제 와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가 보시면 2디멘셔널 리스트에다가 toString이라는 거 따로 없이 바로 썼죠. 제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이거 리스트를 바로 집어넣게 되면 toString이 기본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print 2D 리스트라고 지금 표현해야 하는데 이건 바로 출력으로 제가 바꿔놨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to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드실 때 2D 리스트 안에 오버라이딩을 적어주시고 퍼블릭 스트링 toString에 스트링을 받아나니까 스트링 toString 스트링 할 때 S 대문자여야 돼요. 스트링 괄호 해서 제가 출력하는 거랑 유사하게끔 출력할 수 있게끔 구문을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놔도 따로 print 2D 리스트라고 함수를 굳이 만드시지 않고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get이랑 set 인덱스 2개 받는 getset 그 다음에 toString 오버라이드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